안녕하세요. 언어쌤이에요. 오늘은 제가 치료를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전문가랑 매우 협소한 분야에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저질러 본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날에 제가 언어 재활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저질러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들어보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저와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치료를 실패했던 경험을 말하기 전에 저에게 있어 치료 실패란 어떤 것인지 먼저 말할게요. 저에게 있어 치료가 실패했다는 거는요, 제가 세운 언어 발달 목표에 아이가 따라오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운 언어 발달 목표에 아이가 따라오지 못하면 제가 그 목표를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다면 분명히 제가 세운 언어 발달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에게 있어 치료가 실패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아이가 언어 치료가 꼭 필요한 수준인데 저와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치료가 중단됐을 때 저는 저의 치료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치료를 실패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간을 거슬러서요. 제가 초보 시절에 처음으로 자폐아이를 만났을 때 이야기예요. 제가 만났던 자폐아이는요, 6세 무발하의 여자친구였어요. 놀이도 주로 감각적인 혼자 놀이를 즐겼고요. 행동 모방, 말소리 모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말 자신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딱 한 번만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처음 그 친구와 수업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귀여운 여자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치료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쳐다도 보지도 않고요. 바로 누워서 장난감을 입에 물면서 감각적 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듣는 못 듣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풍선을 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부모님께서 아이가 풍선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풍선놀이를 딱 한 번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누워서 혼자 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혼자 놀더라도 저는 4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까지는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자꾸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귀찮았는지 밖에 나가겠다고 문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보다 더 빠르게 문으로 가서 이제 못 나가게 하려고 문을 막았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지금은 선생님과 노는 시간이야. 선생님이랑 여기에서 우리 놀자. 이 말만 되풀이하면서요.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한 5분 정도 아이랑 실랑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쉬를 하더라고요. 쉬가 하고 싶었던 건지 감정의 표현 수단이었던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했던 건 그 아이와 저와의 첫 만남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아이는 매번 수업 시간에 수업하기 싫다고 울기도 하고요. 버티기도 했어요. 그리고 치료실에 들어와서는 누워서 혼자 놀이를 하고 저는 아이 옆에서 쉼없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아주 반복적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달도 채우지 못하고 부모님은 치료가 있던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아이가요, 너무 가기 싫다고 싫어하는 것 같아서 치료를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저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 전화 통보를 받고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는요,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 아이하고의 수업이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이의 수업이 있기 전날 밤에는 아, 그 아이 수업이 있는데 그 아이하고 또 어떻게 수업을 하지? 고민하면서 잠들었던 경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다행이다라고 느꼈던 감정은요,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았을까? 그 아이는 나를 왜 싫어했을까? 그 아이는 어떤 선생님을 원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들로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도 그 아이는 지금까지 저의 마음 한켠에 아쉬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바로 저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그때 저의 마음은 제가 초보 언어 재활사였고 처음 자폐 아이를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 부족함이 혹시나 부모님께 드러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아이를 보기보다는 부모님의 눈치를 더 보더라고요, 제가요.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치려고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가 저와의 만남을 거부하며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고, 치료를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초보 언어 재활사 선생님이 있다면요,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모님께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반드시 버리세요. 대신에 수업하기 어려운 친구를 만나면요, 아이를 더 바라봐주고 아이를 관찰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아이는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지? 어, 아이는 나의 어떤 반응을 좋아할까? 나의 어떤 반응을 아이는 싫어할까? 연구를 하고 아이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가다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도 분명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을 채우고 싶다면요, 관련 책이나 관련 논문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요, 용기를 내셔서 경험이 많은 언어 재활사 선생님에게 고민을 털어놔 보세요. 모든 초보 언어 재활사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